오래 말고 깊이 일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바사와 시온의 하루 5분 뇌력 낭비 없애는 루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오래가 아닌 깊이 일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생산성 높이는 퍼포먼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적게 일해도 폭발적 효과를 내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인풋 혁신을 이룬 사람만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인풋 80가지를 설명합니다. 잠깐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인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인풋하고 아웃풋을 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반드시 루틴으로 만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은 루틴 만드는 인풋 기본 법칙. 인풋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풋하기 전에 목표 정하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선별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아웃풋도 효율적이다. 따라서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애초에 불필요한 정보는 보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즉, 정보를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기억하면 된다. 늘 생각하며 인풋하기. 인풋은 읽기, 듣기, 보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억에 남기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읽는 것, 의식해서 읽는 것을 뜻한다. 방향성과 목표를 정하기. 1, 2클래스, 공부, 독서 등 뭔가를 배우거나 인풋할 때는 반드시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유학 때문이라면 영어가 메인 키워드이고 유학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다. 키워드를 구분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즉 목표가 명확히 정해진다. 목표가 생기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어학 능력, 예컨대 토익 점수 몇 점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등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성도 정해진다. 즉, 교재 선별, 학습 시간 등 구체적인 공부법 계획이 정해지는 것이다. 아웃풋을 전제로 인풋하기.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가는데 상사가 출장 후 직원 100명 앞에서 1시간 동안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세요 라고 한다면 메모는 물론이고 프레젠테이션용 사진을 찍고 관계자 인터뷰 등 자료 수집을 더 꼼꼼하게 할 것이다. 보고서 발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까지 빈틈없이 기억하려고 애쓸 것이다. 아웃풋 전제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이유는 심리적 압박이 긴장감을 고취시키고 뇌내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이 고양된다. 아웃풋 전제로 인풋하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기억력 향상을 노릴 수 있다. 관심 분야를 명확히 세워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하기. 사람 많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흥미로운 대화는 잘 들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한다.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관심 키워드에 반응하는 이유는 선택적 주의라는 필터가 뇌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흥미, 관심 안테나를 세우고 작동시키기만 해도 뇌는 막대하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자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준다.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항상 설정해 놓도록 하자. 2. 인풋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루틴. 정교화 기억법 익히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전략은 반복해서 외우는 유지시험과 정보를 추가로 덧붙이거나 통합하여 외우기 쉽도록 만드는 정교화 시연이 있다. 예를 들어 유지시연에는 8282-1004라는 번호를 반복해서 외운다면 외우기 어렵고 익히 쉬워 효과가 낮다. 반면에 정교화 시연은 빨리빨리 천사로 변형해 외우기 쉽고 잘 잊히지 않으며 쉽게 기억해낼 수 있으므로 최강의 기억법이다. 그림, 사진, 일러스트를 활용한다. 그림을 사용하면 기억력이 6배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딱 3가지씩 처리하기. 뇌는 한 번에 3개의 정보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그 이상 처리하려고 하면 과부하 걸려서 모조리 잊어버리고 만다. 한 번에 3가지를 처리하고 나면 또 3개씩 추가하여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라. 3+3 법칙. 자기 전 15분 습관은 기억에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인풋 복습하기. 최적의 인풋 시간대는 오전이며 오전 시간 이외에는 자기 전 15분이다. 인간은 수면 중 전날 일어났던 일이나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한다. 그래서 인풋 후 바로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에 저장하기 쉬운 것이다. 기억에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인풋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자.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다시 체크하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아침 암기한 내용이 저절로 떠오르는 신기한 체험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전 텔레비전이나 게임 등으로 하루 마무리는 효율적 측면에서 최악일 수밖에 없다. 주 2시간 이상으로 운동하기.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다. 집중력, 선택적 주의력, 실행력, 독해력, 운동기능, 워킹 메모리, 창조력, 동기부여 등 많은 방면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강도의 복잡한 유산소 운동을 주 2시간 이상 계속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휴식법은 1회 10분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하다. 10년 후 나를 생각하기. 10년 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비전을 갖고 거기에 맞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인풋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단계를 밟는 것이다. 3. 모든 것을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는 관찰 루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비언어 정보 수집이 능숙하면 상대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상대의 기분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할 때나 인간관계 만들 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 관찰력을 키우면 생활이 보다 계획적으로 바뀌고 동료와 관계가 개선되며 일머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주 동안 3회 이상 인풋해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 아웃풋이 최고의 복습법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다시 보기, 떠올리기 등 인풋 복습법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 메모는 아이디어나 깨달음을 축적할 수 있는 제2의 뇌다.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갖자. 미술 감상은 뇌기능 활성화, 비즈니스 스킬 향상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힐링 효과가 있다.
뇌가 쉴 수 있는 휴식법은 눈 감기다. 눈을 감으면 바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켜주는 알파파가 방출되기 시작한다. 뇌 피로 회복에 큰 효과가 있고 집중력이 회복되고 업무나 공부 능률이 확연히 좋아진다. 4.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듣기 루틴. 직접 듣는 습관 가지기. 쌤이나 강연은 언어적 정보와 비언어적 정보 모두 전달할 수 있어서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사를 보는 시간과 노트 필기하는 시간의 비율은 7대3이나 8대2 정도가 이상적이다. 질문하는 습관 만들기. 질문이 성장과 비성장을 가른다. 그러므로 질문을 전제로 한 듣기가 필요하다. 틈나는 시간 최대 활용하기. 출퇴근, 이동 시간에 음성 학습으로 독서를 하자. 하루 30분 공감하기. 남성은 충고를 바라고 여성은 공감을 바란다. 결론 내거나 충고하려 하지 말고 대화 자체를 즐기자. 받아들이기보다는 받아 넘기기. 직장인이라면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많을 것이다. 편안하게 듣는 법 없이 이런 일이 매일 계속되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필자는 상대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천으로 된 가림막이 되었다 생각하고 듣는다. 별다른 저항 없이 듣는 것이다. 받아들이기보다는 받아 넘기기로 편안하게 상대를 대하자. 효율적인 음악 듣기. 음악은 기억력, 독서, 독해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작업 속도, 운동, 기분 전환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부 시작 10분에서 15분 전이나 휴식 시간에 음악을 듣고 공부할 때는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력을 향상시켜라. 무음파. 평소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잡음파. 평소 집중력이 낮은 사람이라면 자연음을 낮은 음량으로 들으면서 공부하거나 작업하면 좋다. 5. 정보가 넘친다. 필요 포인트만 잡는 루틴. 정보와 지식의 최적 비율은 3대7 이하가 좋다. 균형 잡힌 인풋이 자기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보통보다는 지식인, 지혜로운 사람을 추구하자.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아침이다. 뇌의 골든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업무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시간대다. 업무 시간으로 말하면 업무 시작 후 최초 30분이다. 이메일 체크는 중요 업무를 마친 후 다소 피곤할 때 하는 것을 추천하며 급한 것은 출근길 지하철 혹은 출근 후 업무 시작 전에 끝내는 게 좋다. 해당 분야의 정보를 정리 선별하여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한다. 전문 큐레이터를 팔로우하면 그 사람이 올리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와시마 교수에 따르면 텔레비전 시청, 비디오 게임,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한 뒤에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상태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학습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한다. 6. 기억에 남는 과학적 읽기 루틴. 책을 읽으면 반드시 아웃풋하기. 먼저 느낀 점이나 투두, 감상문을 써보고 읽은 내용을 가족, 직장 동료,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투두나 책 내용을 실제로 실천해본다.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강연도 해본다. 이처럼 아웃풋으로 책 내용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몸에 익었다고 판단되면 다음 책을 읽는다. 균형감 있게 읽기. 독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3포인트 인풋을 활용하자.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할 예정이라고 하면 가족, 창업 성공자, 창업 실패자의 입장이 다른 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보는 중립적인 자세로 인풋해야 한다. 장점과 단점 균형 있게 알아보자. 더 효율적인 읽기. 책을 훑어보며 읽어라. 먼저 목차와 같은 전체적인 틀을 파악한 후 세부적인 것을 읽자. 전체에서 시작해서 부분으로 이해해가는 방식은 뇌구조와 일치하기 때문에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책의 설계를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부터 읽는 습관을 기르자. 책을 보며 문제 해결하기. 독서의 주목적은 배움과 자기성장이다. 또 다른 중요한 효용이 있는데 당신의 문제나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고민 중 95% 이상은 책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해결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개선된다. 7. 모든 능력을 끌어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루틴. 인간관계 가지기. 사람, 책, 여행은 인간을 현명하게 만드는 세 가지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곳을 가보면 인생이 풍성해진다. 이 세 가지 중 사람 만나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관계는 자기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된다. 아무리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해도 혼자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쉽게 좌절하는 사람,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혼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반면 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의 공통점은 함께 성장해온 동료가 있다는 것이다. 서로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다. 도움을 주고받는 동료가 없다면 끝까지 노력할 수 없다. 사람 만나기의 목적은 함께 성장할 동료를 찾는 일인 셈이다. 되고 싶은 사람, 멘토 따라하기. 동경하는 사람을 흉내내면 자기 성장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나에게 집중하기. 어떤 일에서든 성공하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탐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내 비전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통찰로 자신의 단점을 알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고 장점을 알면 발전시킬 수 있다. 자기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은 자신과 마주하는 인풋, 독서, 아웃풋, 글로 표현, 새로운 행동하기, 도전, 여행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바로 적어보세요. 만약 적기 어렵다면 다시 듣고 적극적으로 인풋하고 아웃풋을 내는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반드시 루틴으로 만들어 가세요.